안녕하십니까? 육식과 채식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육류 섭취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건강에 나쁘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육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건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첫째, 채식이 대세가 되고 있다. 둘째, 고기를 먹어야 한다. 셋째, 육식과 채식 체험. 넷째, 병들고 죽게 하는 육식. 다섯째, 육식과 채식 단백질. 마지막 여섯째, 최상의 식생활, 완전 채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식이 대세가 되고 있다. 저는 한국에 나가서 고깃집이 너무나 거리마다 절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채식은 하기 어렵고 채식 식당은 찾기가 쉽지 않고 고깃집은 너무나 많아서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는 52kg으로 지난 50년간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비약적인 상승세를 거쳐서 이제 우리는 고기를 세계 평균보다도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채소 섭취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류와 간편식 섭취가 늘면서 채소는 덜 먹고 있다는 건데요.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전까지 국민들은 평균 하루 280g 이상 채소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260g대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248g까지 줄었습니다. 3년 새 10% 이상 감소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육류 섭취가 는 탓도 있지만 간편식 판매가 늘면서 채소를 따로 챙겨 먹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육류 섭취가 많이 는 것도 걱정이 되고 또 반면에 채소 섭취가 줄어든 것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질병 발병과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세계적으로는 채식주의가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는 완전 채식주의자인 비건으로 확인된 사람들의 수가 600% 증가했습니다. 즉 2014년에는 미국 소비자의 1%만이 비건이었는데 3년 후인 2017년에는 그 수가 6%로 늘어난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급증한 거죠. 그런데 영국의 비건은 최근 2년 동안에 700%가 성장해서 1%에서 7%로 증가했습니다. 더욱 짧은 시간에 더욱 많이 성장한 것이죠. 이렇게 서구 나라에서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과 지식인들이 채식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조사에서는 채식 인구 비중이 고교 졸업자보다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자에서 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 상류층의 지식인 가운데 채식 인구가 많고 학력이 낮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 대전망 2019년에서 올해는 비건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요, 지난 반세기 동안 비건 채식은 소수 중의 소수였다. 2015년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3.4%가 채식주의자이고 0.4%만이 비건 채식주의자였다. 그러나 2019년은 비건 채식이 주류가 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기와 가죽뿐만 아니라 계란과 양모 및 실크를 포함한 모든 동물성 제품을 피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관심이 특히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에 태어난 아주 젊은 세대를 말하는 거죠. 25세에서 34세의 미국인의 4분의 1은 비건 채식인이나 채식인이라고 말한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채식으로 많이 가는 것은 제가 많이 듣고 보고 했지만 4분의 1이나 젊은 밀레니얼 세대가 비건 채식인이나 채식인이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비건 식사를 제공하는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맥비건 버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6월까지 미국에서 비건 식품 판매는 전체 식품 판매보다 10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은 채식 열풍이 일시적 유행에 머무르지 않고 주류 생활 양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내 채식 인구도 아주 크게 늘었죠.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 내지 3%인 100만 내지 150만 명이 채식 인구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15만 명에서 10년 만에 10배나 증가한 수치죠. 그중 완전한 채식을 하는 비건 인구는 5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작년인 2018년 한 해만 국내에서 무려 10억 483만 마리의 닭과 1737만 마리의 돼지 그리고 87만 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도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조차도 매년 100만 마리가 희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육식과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사육되고 또한 희생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처럼 채식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반려동물 증가 등으로 인해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거나 도축 등을 목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공장식 농장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날로 고조되고 있는 환경 오염에 대한 위기감 역시 채식을 부추기는 또 다른 이유이죠. 사육성 동물들이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도축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소모되기에 지구 환경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UN 보고서에 의하면 육식이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으로서 축산업은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비건 채식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식주의 식단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유엔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대답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비건 식단으로의 세계적 전환은 굶주림, 연료 빈곤, 그리고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으로부터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서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2050년까지 인구가 9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육류와 유제품이 많은 식단에 대한 서구인들의 선호도는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물 제품은 모래나 시멘트, 플라스틱, 금속 등 건설 광물을 생산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입힌다고 덧붙이면서 고기를 위해서 사육된 가축들은 세계 농작물의 많은 부분과 많은 물을 소비한다고요. 그래서 특히 육류와 유제품인 농업은 세계 민물 소비량의 70%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면 이 육식을 하는 문제는 우리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온 지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